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남을 도와주는 집안엔 반드시 경사가 있다고 동지 법문에서 강조했습니다. 민족의 명절 동지를 맞아 팥죽을 나누며 새해 희망을 발언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분단의 상징 판문점 JSA에 지난해 들어선 군 법당에 유엔사라는 사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한국불교 음악사에 이정표를 남긴 교성곡 보현행원송의 무대 주역들이 27년 만에 법석을 마련해 그 시절의 감동을 돌아봤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공덕을 기리는 찬불과 경연을 펼쳤습니다. 명상수행을 비롯한 불교의 가르침이 공교육에 녹아있는 태국의 어린이 교육 현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동지 법문을 통해 남을 도와주는 집 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의 적선지가 필류 여경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는 동지 팥죽과 새해 달력을 시민들과 나누며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기해년을 발언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팥죽을 기다리고 새해 달력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조계사를 가득 메웁니다. 도량한 쪽에서는 정성 들여 새해 소원을 적습니다. 조계사에서만 동지 팥죽 10,000그릇이 시민들에게 전해지고 1월 중순까지 28,000부의 달력이 무료로 배포됩니다. 외국인들도 평화가 넘치고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한 외국인은 믿는 종교는 다르지만 오랫동안 좌선 수행을 해왔다며 불교에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I've been practicing for almost 18 years already, Zen. So I do sit every day in the cushions, and then we have readings on the Buddha and the Dharma.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조계사 법회에서 밤이 가장 긴 동지에 양기 가득한 팥죽을 먹으며 새해를 준비했던 조상들의 지혜는 문화유산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지 이후 소환과 대한이 오고 다시 입춘으로 봄이 찾아오듯 순환하는 시간과 자연의 이치를 윤회와 접목해서 설명했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돈다는 얘기예요. 인생도 돌아요. 어떻게 돌아요? 우리는 왔으니까 온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원행 스님은 시간과 인생, 삶과 죽음은 결국 돌고 도는 것이므로 뭔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의 적선지가 필요 여경을 언급하면서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것이란 진리를 일깨웠습니다. 불가든 사가든 적선지가의 필요경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적선지가의 필요경이라. 다 하시는 얘기예요.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사필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보시하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잠깐씩 잊어버리는 거예요. 동지를 맞아 조계사에 모인 모든 이들은 나눔으로 풍족했고 기도와 법문으로 마음을 밝히며 희망찬 기해년을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절기상 동지였던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는 세시 풍속을 체험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불교계도 사찰과 도심 곳곳에서 자비의 팥죽 공양을 하며 새해 희망을 발언했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작은 설이란 명칭을 가진 민족의 명절 동지를 맞아 전국에서 크고 작은 세시 풍속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려 때부터 사찰에서 동지 법회를 올리고 국가의 안녕을 발언했던 전통 문화를 계승한 불교계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는 2만 명분의 동지 팥죽을 마련해 경내와 인근 코엑스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또 새해맞이 소원지 쓰기와
새해 달력 배부 등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 사는 주말 부산대역 앞에서 동지 팥죽을 시민들에게 전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부산 서면에서는 천태종 삼강사가 마련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동지 팥죽 나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사단법인 웅부문화원과 조계종 16교구 신도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팥죽 나눔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동지의 팥죽을 먹는 것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 음의 기운이 강할 때 양의 기운인 붉은 팥죽으로 애군을 다스리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전국의 박물관 등지에서도 팥떡 떡매치기와 미니 장승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분단의 상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지난해 들어선 군법당 무량수전에 유엔사라는 사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과 유엔이 추구하는 세계 평화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운의 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지난해 3월 세워진 무량수전. 이곳에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무량수전 안내판을 가린 흰 천이 거치자 유엔사란 이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계종 군정특별교구가 세계 평화와 남북 화합의 의미를 담아 국제연합 유엔을 사찰 이름에 붙였습니다. 오늘 평화통일의 최전선에서 봉행되는 유엔사 명명식은 정우 큰 스님의 생명력 넘치는 고동소리가 되어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평화의 불꽃으로 남을 것입니다. 유엔사 현판엔 무량수전 건립에 헌신한 3대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의 법명이 새겨졌습니다. 정우 스님은 행사에 참석해 출가 수행자로서 지낸 삶에서 무량수전 불사가 가장 값진 순간이었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이런 법당이 세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고 종이 세워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제 생애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연을 맺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엔사 무량수전은 바깥 벽면을 한국 정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16개 참전국 국기로 장식했습니다. 또 법당 내부는 이들 국가의 경의를 표하는 뜻을 담아 참정용사 위패를 모셨습니다. 오늘 유엔사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더욱 이제 그 기운이 확실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운이 아마 유엔사에서 시작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기쁩니다. 판문점 JSA의 사찰 유엔사가 분단의 현장 한가운데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임회장에 박유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불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57년차 대불련 중앙회장 선거를 열어 박유진 덕성여대 불교학생회장을 신임 중앙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유진 신임회장은 선배들이 닦은 튼튼한 초석 위에 청년 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대불련을 만들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국장 보현 스님은 대학생 불자 조직 대불련이 앞으로 진보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신임 회장 선출에 이어서는 대불련 56년차 회장 양희동 씨와 박유진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도 열렸습니다. 양희동 전 회장은 의기투합해 역량을 마음껏 펼쳐준 대불련 회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가 초대방장 구산스님 열반 35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에는 송광사 주지 진화스님을 비롯해 본말사 스님과 신도 등이 참석해 스님의 생전 유훈을 기렸습니다. 주지 진화스님은 달해제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쉼없이 수행정진에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추모달해제에 이어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기리는 부도탑으로 이동해 참배하고 탑도리를 펼쳤습니다. 한국불교음악사에 이정표를 남긴 교성곡 보현행원송의 무대 주역들이 사찰에 모여 대담법석을 펼쳤습니다. 보현행원송을 작사한 불교 대중화의 선구자
광덕 스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1992년 4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한국 불교 음악사의 한 획을 긋는 대공연이 펼쳐집니다. 작사 광덕 스님, 작곡 지휘 박범훈, 연출 손진책, 안무 국수, 진행 송암 스님. 이날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곡을 붙인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 첫 무대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주역들이 안성 도피안사에서 그 시절의 감격을 되돌아봤습니다. 광덕 스님의 유지를 잇고 있는 상좌 송암 스님이 이들 3명을 사찰로 초청해 보현행원송을 주제로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금생에는 비록 불교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과거생부터 불교를 공부하신 분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작곡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스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 노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놀라서 해보라고요. 이게 풍금을 치면서 보현행원으로 불구기루리, 보현행원으로 막 노래를 부른 것이네.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스님이. 뭔가 없어요. 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 갔더니 저쪽 스님 방에 가 있는 거예요. 걔 왜 가셨습니까? 했더니 미쳤는 줄 알았대. 미쳤는 줄.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거기 못 있겠어서 그냥 나와. 박범훈 원장과 함께 이제는 문화예술계의 원로가 된 손진책 연출가와 국수 안무가도 광덕 스님, 송암 스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맺어온 인연의 자락들을 풀어놨습니다. 광덕 스님 뵀을 때는 노자의 상선약수란 말이 있듯이 그냥 물처럼 느꼈어요. 그냥 아주 편안하시고 그래서 뭐든지 다 가능할, 아무런 걸 안 해도 그냥 그대로 흘러서 다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박범훈 선생이 작곡을 또 했고 손진책 선생은 그때 그 이차돈 선사 그 일대를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이차돈만 한 게 아니고 원효대사도 했네요. 27년 전 광덕 스님에게 보현행원송 가사에 청암, 연암, 벽암이란 법명을 받았던 속가제자 3명과 불가제자 송암 스님. 불교 대중화와 현대화의 선구자였던 광덕 스님과 그 제자들의 발심과 노력이 어우러져 탄생한 보현행원송에 관한 이야기들이 불자들의 마음을 환희심으로 적셨습니다. 보현행원뿐만이 아니라 보현행원송만 들어도 바로 설법 듣는 것과 똑같이 발심을 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자들이 더 불교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어요.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서울 강남의 명상수행도량 참벌선언이 연말을 맞아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참벌선언장 각산 스님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서울 본원에 초청해 형편이 어려운 주민복지에 써달라며 5천만 원을 전했습니다. 이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하면 부자들만 사는 줄 알지만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기초수급자들이 8번째로 많다며 이들을 돕는 데에 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벌선언 신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큰 뜻을 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참벌선언장 각산 스님은 큰 법당에서 지난 한 달간 자체적으로 이어온 안거 해제 법문을 펼쳤습니다. 제주불교 청년회가 지역에서 수확한 감귤을 전국 선원과 강원에 보내며 보시 공덕을 쌓았습니다. 제주불교 청년회는 회원들로부터 십시일반 후원받은 감귤 160박스를 독립선언 문경 봉암사를 비롯해 불영사 천축선언, 수덕사 견성암, 백양사, 송광사 강원 등 150여 곳에 보냈습니다. 김보성 제주불교 청년회장은 동안거 기간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올리는 감귤 공양에 회원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감귤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제주불교 청년회 회원들은 선근 공덕을 짓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선빵, 강원, 감귤 보내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참불가 경연을 펼쳤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올해로 9번째로 마련한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참불 동요제인데요. 천진불들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동심의 세계로 가보시죠. 조윤정 기자입니다. 다양한 빛깔의 옷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평소 갈고 닦은 노래 솜씨를 뽐냅니다. 낯선 무대 위에서 잠시 긴장하는 기색도 엿보였지만 어느새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는 아름다운 선율에 실려 공연장에 한가득 울려 퍼집니다. 연꽃처럼 예쁜 노랫가락과 귀여운 율동이 이어지자 객석에서는 어느새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오고 아낌없는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BBS 불교방송의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참불 동요제. 예선을 통과한 솔로와 듀엣, 중창 등 10개 팀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6명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우리 어린 불자들이 멜로디가 있는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제자임을 자처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법공양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창작 참불 동요제를 발표하는 이 소중한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꿈나무들이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참불 동요에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까지 더해지자 객석에서 응원하는 학부모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요즘은 연예인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해요. 첫 번째 꿈이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이돌, 걸그룹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BBS 불교방송에서도 내년에는 걸그룹과 아이돌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이번 대회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의 영예는 연등꽃 환한 밤을 특유의 맑고 힘찬 목소리로 부른 남양주 와부초등학교 2학년 김보민 어린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대상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죠? 네. 대상 상금으로 뭐 할 거예요? 아직 아무 생각 없어요? 네. 부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곱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금상인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내 마음 자리를 부른 수원 구은중학교 2학년 임초은 양 등 4명이, 역시 금상인 BBS 불교방송 이사장상은 부처님의 향기 연꽃을 부른 남양주 심석초등학교 백지우, 백솔리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상인 불교방송 사장상은 수원 소아초등학교 4학년 박현선 어린이 등 2명이 받았고, 동상 3팀과 장려상, 만공회 특별상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이번 동요제를 오는 29일 오후 4시 라디오 룸비니 동산 시간에 방송하고 새해 1월 1일 저녁 8시 30분, 4일 오후 1시 40분, 5일 저녁 8시 30분에 BBS TV를 통해 3차례 방송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참불가 경연대회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하고 마음속에 불성의 씨앗을 싹 틔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울산 정토사 주지 증관 스님과 회주 덕진 스님 취임 고불식이 정토사 설법전에서 4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신임 주지 증관 스님은 정토사 창건 30주년에 청건주 덕진 스님의 뒤를 이은 주지소이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활발한 포교와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증관 스님은 1994년 통도사 성파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1997년 비구계를 수지해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한 뒤 서우남 도감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지난 1988년 정토사를 창건해 울산 지역 최대 포교 도량으로 발전시킨 덕진 스님은 정토사 회주를 맡게 됐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암흑동굴에 열흘간 갇혔던 유소년 13명이 모두 살아 돌아오고 그 비결이 명상기도였다는 것이 밝혀져 화제를 모았는데요. 명상 수행을 비롯한 불교의 가르침이 공교육에 녹아있는 태국의 어린이 교육 현장을 대구의 한 스님이 찾았습니다. 대구 BBS 문정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는 불교의 나라 태국. 태국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심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태국의 한 동굴에서 실종됐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스님 출신 축구팀 코치의 지도로 명상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을 다스리며 어둠과 굶주림 속에서도 열흘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구 성불암 주지 옥당 스님은 이러한 태국의 교육 시스템을 포교의 일환으로 한국의 아이들과 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태국을 찾았습니다. 불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교를 반듯하게 배우고 싶어서 그래왔죠. 첫 방문지는 태국 방콕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학생 수 2,500여 명 규모의 와퉁쿠르 국립학교. 태국의 대표적인 승가 교육기관인 마하 출라롱콘 대학을 졸업한 옥당 스님과 사제의 연을 맺고 있는 스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의 교육을 맡고 있는 이곳에서도 불교의 계율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ทุกอย่างต้องใช้สมาธิทั้งหมดเลยนะทุกสิ่งทุกอย่างถ้าเราไม่มีสมาธิการศึกษากันทุกอย่างก็ต้องไม่มีอะไรนะการสมาธิถ้าเราไม่มีสมาธิการฝึกการเขียนการทำการพูดการคิดเราก็จะไม่มีทำไม่สำเร็จ ก็เป็นการทำให้เด็กเขามีคุณธรรมที่ดีประพฤติตัวเป็นนักเรียนที่ดีพลเมืองที่ดีของประเทศชาติโดยมีพระมาช่วยสอน 스님은 또 10여 년간 수학했던 마하 출라롱콘 대학 부총장 스님과 교수 스님들을 만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 찾은 불교 포교의 해답을 한국 불자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해주고 싶다는 옥당 스님. 한국 불교 미래를 위한 스님의 작은 노력이 불국토로 향하는 길을 한 걸음 앞당기고 있습니다. 2년 닿는 불자, 어린이나 아이나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이 불교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사회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불교와 마르크시즘의 관계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사회적 고통을 불교와 마르크시즘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불교학회의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불교학회 2018년 추계 학술대회 현장.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의 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불교와 마르크시즘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불교가 개인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고통까지 해결하는 데 주목했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거나 개인 구원에 머무는 아쉬움이 있었고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데 사회과학적 방법론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발표에 나선 이도움 한양대 교수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대안으로서 붓다와 막스의 대화라는 발표를 통해서 불교와 마르크시즘의 사유가 상호 보완될 때 모든 생명을 위한 문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팔을 폈다 구부렸다 쓴 것은 펼 때 구부리는 게 작용하고 구부릴 때 또 펴는 게 작용하고 그러니까 양 안에 음이 있고 음 안에 양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막시즘하고 붓다도 우리가 보는 어떤 사회 문제나 우리가 다루치는 이런 위기에 대해서 서로 그런 대대적인 종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석춘 건국대 교수는 불교 인식론이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해결해갈 풍부한 사유를 담고 있다면서 불교인들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불교와 마르크스주의는 어떤 것들의 본질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외부성의 사유를 통해 현재 삶의 고통을 넘어서고자 했다면서 다만 그 실현 방식이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막스의 경우에는 그 해방의 전망도 이제 현실의 부정으로서 현실에 없는 것으로서의 가능성으로서 이렇게 뭐 공산주의를 얘기했다 그러면은 불교의 경우에는 잠재성이란 현실의 일부인 거거든요. 현재 있는 것이어서 그런 있는 것으로서의 그 이렇게 평등성 이런 게 이제 평등성의 공동체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승가 공동체나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텐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구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점에서는 굉장히 달랐다. 유승무 중앙성가대 교수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연기법적 관찰 형식을 응용한 사회학이 가능하고 이는 기존 사회학의 한계를 돌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서도 불교와 마르크시즘을 바라보는 보다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전봉준 때문이었다 등 모두 5편의 자유주제 발표와 토론도 있었습니다. 불교와 제반 철학이 더욱 풍부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드러낼 때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은 1992년 초연 때 유례없는 규모와 음악성으로 불교 음악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불교에 다가가고 보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현행원송 작사가 광덕 스님의 원력이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줬던 보현행원송 무대 주역 4명이 27년 만에 당시를 돌아보는 토크쇼를 가졌습니다. 이젠 장인의 반열에 오른 원로 음악가와 연출가, 무용가, 그리고 스님이 함께한 이야기가 봉사와 전법, 교육으로 불교 선진화에 몸바쳤던 광덕 스님의 일생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